네,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기본 개념이 일부만 실행하고 일부 실행, 그 다음에 전부 책임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책임이고 요 일부 실행은 그냥 실행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야 합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 자, 1번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정범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정범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2번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편면적 공동정범이라는 건 의사일치가 없고 한쪽에서 이게 마음적으로만 자기만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공동정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당연히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능적 행위 공동정범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되고 의사 연락 그리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만 하는 짝사랑은 공동정범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국가정보원의 원장, 이게 굉장히 판례는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이죠.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 이런 거 작성하고 이렇게 했던 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 아마 당시에 국가정보원장 아마 지금 아마 감옥에 가 있죠. 아마 지금 실형을 좀 산 것 같은데. 이런 행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런 거 하는 것이 뭐다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국가정보원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이것도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꽤 문제가 많았죠. 이게 여기 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명실상부한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돼버렸냐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되면 관계 없는데 선거법 위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18대 대통령 선거는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거냐면 18대 대통령 선거 요 대통령 선거는 뭐가 국정원이 개입한 사건이다. 국정원이 댓글을 향해서 개입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버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네. 답은 2번이고요. 자, 4번 포괄일제의 범행 도중에 포괄일제 도중에 이렇게 쭉 가는데 범행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중에 여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이 사람이 가담한 자는 포괄일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죄가 되죠. 전체가 하나의 죄가 되는데 중간에 끼어든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계적 공동정범. 승계적 공동정범은 뭐예요?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잠깐만요. 내가 앞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부터 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료가 안 됐죠.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범행에 들어오는 것 요거는 뭐 해야 돼요? 공범이 성립 가능하죠. 공범 가담 가능하지만 처벌은 어떻게 한다? 처벌은 가담 이후의 것만 한다. 가담 이후에 범행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